안녕하세요, 카스박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5학년도 9월 고1 학년평가를 맞아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한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비상교육의 개념 루트 교재를 20명의 구독자분께 직접 증정하는 교재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벤트 참여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또한 빈출되는 중요 문항들은 개념 루트 그리고 유형 만렙 교재와 연계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1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3x제곱 더하기 3xy 다음 y제곱 y제곱은 없어지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살펴보겠습니다. A랑 B가 똑같다 라고 했어요. 그거는 모든 성분이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행 2열 성분은 여기 B에 있는 1행 2열 성분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A는 3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2행 1열 보시면 B는 9가 돼야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네요. A 곱하기 B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살펴보겠습니다. G의 켤레복 소수를 G바라고 할 때, 그럼 G바다라는 건 1-3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G 더하기 G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3i-3i 날라가면 2가 남게 되니까 답은 2i,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살펴보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요거는 좌랑 우가 완전히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변의 2차항의 개수가 지금 2니까 여기 좌변에서는 2차항의 개수가 a밖에 없잖아요. 그럼 a가 2다라는 걸 우선 바로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 좌변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좌변을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2배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좌변은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9로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우변의 1차항의 개수가 8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어서 a 더하기 b는 1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살펴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게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0이다 를 쓰면 좀 더 편하겠죠.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a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0이다 라는 걸 정리를 해주면 a는 9,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살펴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3과 5 사이에 있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이 주어지면 해를 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두 근의 사이가 나와야 되니까 x-3,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성해주면 되겠죠. 그럼 원래 2차 부등식은 뭐였다 라는 얘기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8, b는 15가 되니까 b 마이너스 a는 2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누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게 지금 a제곱 더하기 b라는 게 6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작아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3이면 벌써 a제곱이 9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를 나눈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a가 딱 1일 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로 a가 2일 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텐데, a가 1일 때는 1 더하기 b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b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b로 가능한 게 5가지가 있죠. 그 다음 a가 2일 때는 4 더하기 b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이때는 두 가지가 있겠죠. 따라서 총 7가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렬 a가 주어져 있고요. 이거는 거듭제곱을 차례로 해보시오,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얘는 이제 a의 세제곱을 계산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a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a 더하기 2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a 더하기 2는 계산이 뭐 아주 간단하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a 같은 경우에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이니까 a 제곱은 요거로 똑같이 두 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a 제곱은 일단 1행 1열은 1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4,
다음 마이너스 2 하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9 하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게 a제곱이야.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 5 요게 a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a 더하기 2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돼. 2라는 건 1, 0, 0, 1이잖아. 그럼 얘네를 더해주면 일단 0 부분은 변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될 테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이번에 1행 1열은 마이너스 8, 그 다음 1행 2열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행 1열은 10, 그 다음 2행 2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0이니까 12.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은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진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지금 이거는 이러한 4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지금 풀어 적어져 있지만 얘를 한 번만 전개를 해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다시 플러스 12가 있죠. 그러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가 똑같은 모양이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쟤를 t로 치환을 해보면 t에 t 플러스 7, 그 다음 다시 더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t제곱 더하기 7t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t 더하기 3, t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2차식만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문제에 t는 없었으니까 다시 복원을 해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라는 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다 이렇게 다 같은 식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요 뒷부분은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앞에는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딱 맞으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문제, 이렇게 고차식을 다루는 문제들은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철저한 복습이 필수가 되겠는데요. 특히 필요한 아이디어가 공통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x-4랑 x제곱 마이너스 4x랑 똑같다 라는 거를 치환해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하는 것,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 개념 루트 공통수학 1 74쪽에 예제로서 잘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거의 같은 유형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유제라든지 연습 문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문제 계산 실수 같은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위에 게 1차식이니까 요거는 정리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2x-4가 되잖아요. 그럼 요걸 밑에 있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x에 2x-4, 그 다음 마이너스 7, 2x-4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4x 플러스 28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되니까 이게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는 5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연립이니까 요 x 그 위에 있는 식이랑도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x자리에 5를 대입해주면 y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5, 베타는 6이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d1은 0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 일단 풀기 전에 나번 조건도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번엔 요게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도 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할 때 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구해봅시다. d1이 0보다 작다.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12k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0보다 작다가 되니까 k의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는 0과 12 사이에 들어온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식은
D2가 0 이상이다.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1창의 개수가 짝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좀 더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4분의 D2가 0 이상이다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4분의 D2는 여기 1창의 개수의 절반,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K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 이상이다 가 돼서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그 다음 마이너스 4K 제곱, 아니 마이너스 4K 플러스 7 이 0 이상이다 가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긴 28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의 해는 K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두 번째 조건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만족하는 그 K의 영역은 0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딱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8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되니까 K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수 K는 여기서는 1이랑 2가 있고 여기서는 8, 9, 10, 11 이렇게 있으니까 총 6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풀었던 문제 연립부등식이긴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따른 판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예제에서 보면은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고 요 맨 마지막이 허근을 갖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 기초 예제부터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배울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중근은 0과 같아야 된다, 허근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요렇게 배웠는데 이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묶어서 실근을 갖는다 라고 줬기 때문에 4번 조건에서 D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방정식의 근의 판별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다면은 개념 루트 교재를 활용을 해서 예제라든지 아니면 유제, 또 더 많은 추가적인 문제들은 유형만렙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몇 명씩 있는지가 나타나 있고요. 두 학교 모두 남학생의 20%는 피아노를, 80%는 드럼을 배운다 라고 돼 있고, 두 학교 모두 여학생의 70%는 피아노, 30%는 드럼을 배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B고등학교에서 드럼을 배우는 모든 학생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 B고등학교는 남학생이 130명인데 130명 중에 그 드럼을 배우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남학생 중에 80%가 드럼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130 곱하기 0.8을 일단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은 총 140명이 있는데 드럼을 배우는 비율이 30%밖에 안 돼. 그럼 이때는 140에다가 다시 0.3을 곱해서 우리가 B학교에서 드럼을 배우는 모든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그 행렬의 성분이 뭐냐 라는 걸 봤을 때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으면 P에서 2행을 취하고 Q에서 2열을 취하면 딱 요 식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렬 PQ의 2,2성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가 있고 일단 B는 이러한 조건식, 그 다음 요 두 번째 조건식도 이제 만족하는 그런 행렬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우선은 A 더하기 2B가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있는 A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B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겠죠. 2B는 9, 2, 5, 0이라는 행렬에서 A를 빼줘야 되니까 1, A, B,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8, 2 마이너스 A, 5 마이너스 B,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B라는 행렬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4, 그 다음 2분의 2 마이너스 A, 그 다음 2분의 5 마이너스 B, 그 다음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 곱하기 B가 0행렬이다 라는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A라는 행렬이 먼저 와야 돼요. 1A, B, 마이너스 2 요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4, 2분의 2 마이너스 A, 그 다음 2분의 5 마이너스 B, 1 요게 와야 되는데 이걸 곱했을 때 다 0, 0, 0, 0이 된다라는 게 그 0행렬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건이 충분히 많이 주어져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일행이랑 여기 있는 2열을 곱했을 때 그때도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2-a 더하기 a,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될 텐데, 요게 일단 0이 돼야 돼요. 옆에는 일단 지울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계산해도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2행 1열이니까 여기 있는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4b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p, 요게 또 0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조건에서 5b는 5다가 되니까 일단 b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에서 2분의 a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이렇게 둘 다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의 비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비행렬은 여기가 4, 그 다음에 일행 2열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2, 그 다음에 요거 b는 1이니까 2,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돼서 b의 모든 성분의 합은 9,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새 교육과정이죠. 이 개정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된 주제이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역행렬 부분은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성질, 이러한 기초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를 잘 모르면 당황할 수가 있는 게, 두 개의 행렬을 곱했을 때 0행렬이 된다. 우리가 숫자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행렬에서는 둘의 곱이 0이다 라고 해도 a가 0행렬 또는 b가 0행렬,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해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요 a 곱하기 b를 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거 계산할 때 반드시 a가 앞에 오고 b가 뒤에 와야 돼요. 행렬은 곱셈에서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혹시나 요 행렬 문제에서 실수가 있었다 라고 하면은 개념 루트 교재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가지 개념들을 다 살펴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참고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빈틈없는 개념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 살펴보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자, 우선 첫 번째 그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은, 요거는 절대값의 성질을 활용을 해주면 x-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요런 얘기가 되니까 얘는 x가 k-4보단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4보단 작거나 같다, 요거를 우선 얻을 수가 있네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이 되고, 두 번째 조건식은 여기가 2, 9 마이너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두 번째 부등식은 풀어주면 x가 2와 9 사이에 들어온다 라는 게 두 번째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은 2에서 9,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고 그다음 요렇게 돼서 여기가 또 이제 비어있는, 요게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이고,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은 지금 k-4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쭉 와가지고 k 플러스 4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k가 변함에 따라서 요게 이제 이렇게 k가 점점 커지면 요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딱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정수 k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딱 3개만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딱 5, 이렇게 되면은 3, 4, 5 이렇게 3개만 포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영역이 여기가 k-4, 그 다음 요쪽 끝에 있는 점이 k 플러스 4였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k 플러스 4가 딱 5가 된다면 여기 있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영역 자체가 이렇게 쭉 뒤쪽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였다라고 하면은 요쪽에 포함된 정수 개수가 또 3개일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건 아까 했던 첫 번째 케이스고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이제 6, 7, 8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만족하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딱 3개가 되는데, 요때라는 얘기는 요 번째 해당하는 영역에서 요 앞쪽에, 그러니까 k-4라는 게 딱 6이랑 겹쳐야 되겠죠. 요때는 k-4가 6이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K는 1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K는 10이 되니까 모든 K의 합은 11.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초적인 2차 부등식은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고요. 고1 과정에서도 워낙 빈출되는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하면 충분한 복습이 필요하겠고, 일단은 요 첫 번째 부등식을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는 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제로 보자면 요 뒷부분만 써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1번식이랑 뭐 아주 유사한 그 부등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요 밑에 거는 그냥 바로 풀 수가 있었고, 이거 두 개를 종합을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됐잖아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정수인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세분화해서 예제로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저희 개념 루트 교재가 되거든요. 심지어 여기 조건도 완전히 똑같아요. 정수 x가 3개일 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개수를 찾으시오 라는 거의 비슷한 유형. 또 이제 이거 말고 이러한 예제 말고도 혹시나 유형 맞는 교재가 있다면 116쪽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충분하게 복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px와 qx가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다음 여기 처음에 이제 두 정수라는 거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있는 px가 다 주어져 있어. 얘는 모르는 개수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4차항의 개수가 1, 3차항 1, 2차항은 0, 1차항은 2,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요거에서 지금 1 대입하면 0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1 더 주면 1, 1, 2, 2, 2, 2, 4, 4, 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몫인데 몫이 정확히 적으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인데,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또 딱 0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3차식은 또 마이너스 2라는 걸 근으로 가져서 x 플러스 2로 나눠주면 여기가 1,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0, 2, 마이너스 4, 0 해서 딱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px에 대한 인수분해의 결과는 x-1, x 플러스 2, 그 다음 남은 게 x제곱 더하기 2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qx는 저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 둘 다 똑같은 x 플러스 b로 나누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px라는 게 어쨌든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px가 가지고 있는 1차 인수는 x-1, 그 다음 x 플러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b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b라는 게 딱 2일 때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일 때 일단 qx를 한 번 더 적어보면, qx는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는 px든 qx든 x-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q1은 0을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 q1이다 라는 것은 2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건 없고, 요게 0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요때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봅시다. b가 2일 때는 일단 qx를 한번 다시 적어보면, qx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렇게 다시 적어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px든 qx든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q-2가 이번엔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q-2는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 요거는 0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요 a를 구해보면은 a가 정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2번 케이스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걸 보면 pb 더하기 pa죠. b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p 마이너스 1 더하기 q 마이너스 2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p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더하기 q 마이너스 2는 이때의 q는 요거잖아. 요거 지금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거를 이제 살포시 바꿔주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q 마이너스 2는 16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요거 다 없어지고 q 마이너스 2는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3.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3.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연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차식을 인수분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고차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의 과정, 특히 수학 2 이제 개정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과목으로 하면 미적분 1이 되겠죠. 이런 데서도 이런 4차식, 3차식을 다루는 거는 여전히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요새 수능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게 많이 연관지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1 수학을 충분하게 잘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 내용 중에서도 인수분해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차식이든 4차식이든 고차식, x로만 이루어진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은 인수정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이 다항식이 0이 되느냐 찾은 다음에 조립제법을 실수 없이 하는 거, 이게 일단 되게 중요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수한 학생들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중간에 2차항이 없어. 그러니까 개수를 1, 1, 2, 4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 1, 0, 2, 4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예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인수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모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이제 p-b라든지 아니면 q-b라든지 이런 게 다 0이 된다라는 거를 뜻하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유제를 봤을 때는 여기 인수로 가질 때라는 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랑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죠. 나머지 부분이 없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다른 조금씩 변형된 문제에서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6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근의 곱은 4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의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4 이렇게 바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야 돼요. 두근의 곱,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두근의 곱자리에 4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p, 요거 이제 1차항의 개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요게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p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p제곱은 16보다 크다라는 거, 요거 일단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러한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을 생각을 해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p 플러스 1x 더하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차가 딱 2가 된다 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일단 얘를 제곱을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라는 게 4다 라는 얘기가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변형해서 적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으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여기 딱 3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12 라는 얘기가 되고, 이것과 이거 맨 앞과 맨 뒤를 봐봐. 이렇게 보면은 p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라는 게 16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안에 거는 전체 다 부호를 바꿔도 돼요. 여기가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p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은 4거나 마이너스 4다 라는 얘기가 돼서 p라는 것은 3이거나 마이너스 5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3은 불가능하겠죠. 여기 p제곱은 16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p는 마이너스 5라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우리의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f6의 값은 36, 여기 다시 적어봅시다. f6은 36 마이너스 30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1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항의 개수가 3인 2차함수 fx와 1차항의 개수가 12인 1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럼 우리의 fx는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냐면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gx는 1차항의 개수가 12인 1차 함수니까 12x 더하기 r, 일단은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가번 조건을 좀 잘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좀 한 가지 발상이 필요한데, 만약에
fx-gx-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가번 조건에 의해서 이거의 근이 0이랑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알 수 있어. 왜냐면 여기 0 대입했을 때 f0 빼기 g0이 3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f2 빼기 g2도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네모친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0을 넣던지 2를 넣던지 다 성립을 한다. 이제 요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요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반대로 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이 0이랑 2다 라는 얘기는 x의 x-2는 0이다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요 네모친 2차 방정식은 2차항,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3이다 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여기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3 이렇게 해줘야지만 요 두 개의 방정식은 완전히 같은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gx-3이라는 게 사실은 3x제곱 마이너스 6x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이항을 하면 여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f 빼기 g는 아까 f랑 g를 이렇게 문자로 뒀었기 때문에 한번 적어주면은 요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게 완전히 같은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따라서 우리의 p는 일단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r은 우선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 한번 봅시다. 나번 조건은 f 더하기 g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f 더하기 g는 일단 3x제곱 더하기, 그다음 요거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p가 6이니까 여기가 18x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 여기 q 더하기 r이 오겠네요. q 더하기 r. 그래서 요거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저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4분의 d는 0을 풀어봅시다. 그럼 4분의 d는 요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81 마이너스 ac 3배의 q 더하기 r는 0 이렇게 돼서 q 더하기 r이라는 게 27이다 라는 걸 또 얻을 수가 있네요. q 더하기 r이 27이다. 따라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q랑 r이 다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볼게요. f3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q만 알면 돼. r은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이 q는 30이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q는 1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의 fx는 뭐라는 거예요? p가 6이니까 6x 더하기 15 요게 fx가 되겠네요. 그럼 f3 구해봅시다. f3은 3 대입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60.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요 가번 조건에서 fx-gx-3은 0이다의 근이 0이랑 2라는 걸 우선 찾아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떠올려줘야 되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 근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돼야 되고, 고1 과정에서는 워낙 많이 등장을 하고,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x절편을 할 때 함수를 찾아낸다든지 이럴 때 계속 쓰이는 게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살펴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지금 계수들을 모르고 있네요. k 하나를 몰라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일단 요게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판별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걸 인수분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x에다가 딱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x-2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거고,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1, 마이너스 6, k 플러스 8,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지금 2 넣어주면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k, 2k, 0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다 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의 3차 방정식의 근은 일단 2를 가지고요. 그 다음 요 뒤에 거는 0이다 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알파 1이랑 알파 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선 뒤에 거는 0이다의 근이 요렇게 두 개니까 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 1 곱하기 알파 2는 k다라는 것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선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발상이 하나 필요한데 지금 한 근이 2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고 뭐가 감마인지를 몰라.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모른다라는 게 일단은 장애물이 되거든. 그런데 알파 1 더하기 알파 2가 4다라는 얘기는 지금 얘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 알파 1, 알파 2에서 요 2라는 게 중간이라는 거지. 중간. 그러니까 요 2라는 게 딱 베타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2라는 게 베타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 순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파랑 감마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요 밑에 있는 식도 알파랑 감마,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랑 감마,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베타가 2가 되니까 주어진 조건식을 보면 2알파 마이너스 2 감마는 마이너스 2다라는 얘기가 되고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2알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니까 알파는 2분의 3이 되고요. 요거를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감마는 2분의 5까지 연쇄적으로 얻을 수가 있네요. 문제에서 K 물어봤는데 K는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얘네 두 개 곱해주면 4분의 15,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고차식을 다루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3차 함수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방법은 사실상 인수분해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제가 앞에 해설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인수분해 한 다음에 판별하시오 라는 것도 이렇게 따로 예제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L루트 교재로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제 우리가 유제에서도 상당히 다양하게 여기 중근을 갖는다도 있고 서로 다른 세실근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번 문제랑 정확하게 같은 조건이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차 방정식에서 근의 종류를 다루는 문제는 워낙 중요하고 빈출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일단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항의 개수가 A고 그 다음에 X-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B, 0이라서 꼭지점이 X축 위에 있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다라는 게 일단 주어진 거고 요게 fx의 개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수 k에 대하여 이렇게 k부터 k 플러스 2에서 이러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gk라는 걸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일단 이렇게 문자로 좀 적어 봅시다. 최대와 최소의 차라는 거야. 이게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우선 g3은 a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3부터 5, 그러니까 x가 3과 5 사이에 있을 때 우리 fx의 최대값과 그 최소값의 차이가 a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b랑 3이랑 5의 대소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b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b가 작다라고 하면 3이랑 5가 이런 데 위치를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2차 함수는 딱 요런 부분만 보게 될 거고 3에서 최소, 5에서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b라는 것은 3과 5 사이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b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에서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b가 3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의 최대값은 요 구간 3, 5에서 fx의 최대값은 일단 f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fx의 최소값은 f3이 되는 건데 요게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f5는 뭐가 돼요? a의 5-b의 제곱이 될 거고 f3은 a의 3-b의 제곱이 되는데 요게 a가 될 수 있냐?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a를 다 없애주면 여기는 5-b의 제곱 빼기 3-b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앞에 거를 정리를 해보면 25-10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뒤에 거는 9-6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좌변 같은 경우에 16-4b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16-4b 이렇게 정리가 돼요. 16-4b가 1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지금 불가능해요. 왜냐면 b라는 게 3보다 작기 때문에 16-4b라는 것은 1보다 훨씬 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야. 이 b,0이라는 게 요런 데로 빠져 있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도 최대가 여기고 최소가 여기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에서. 그러면 이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너무 커져버려. a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b는 일단 3과 5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처음에 얻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에서 여기 b가 어쨌든 여기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b는 3과 5 사이에 온다. 자, 그래서 지금 가번 조건을 계속 보고 있는데 b가 이렇게 3과 5 사이에 들어와 버리면은 최소값은 무조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대값을 알아야 되는데 최대값은 지금 3에서 가질지 5에서 가질지 이걸 모르죠. 근데 만약에 3에서 가진다 라고 하면 요 앞에는 a의 3-b의 제곱 요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항상 0이니까 요게 이제 a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 a 약분해 보면 지금 3-b의 제곱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의 b는 지금 3과 5 사이에 들어온다 라는 것은 아까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3-b다 라는 게 1이나 -1이 되잖아. 그럼 b는 2 또는 4가 가능한데 여기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4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야. 만약에 5에서 최대이면 어떨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봐도 똑같이 b가 4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b는 4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인 거야. 여기가 b인데 b는 일단 4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4라고 적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이차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면서 꼭지점이 4,0인 요런 이차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번 조건에서. 자, 그 다음 나번 조건을 봅시다. 일단 G2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G2는 뭐가 되는 거야? 2와 4 사이에서 fx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를 뜻하죠. 요게 G2야. 그럼 2와 4는 보고자 하는 영역이 요 부분이잖아. 그러면 최대는 f2네. 그런데 우리 fx는 a의 x-4의 제곱이다 라는 거를 일단 구했고 2에서 최대니까 a의 2-4의 제곱 요게 최대값이야. 그 다음 최소값은 여기 4 그러니까 0일 때까지니까 이것 빼기 0이 돼서 요게 일단은 G2가 되겠지. 그 다음에 G6 생각해 볼게요. G6은 6부터 8이야 6부터 8 사이에 있을 때 f의 최대 마이너스 최소가 되죠. 그럼 6에서 8은 여기 6이 있고 여기 8이 있으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는 f6, 최대는 f8이야. 최소는 f6, 최대는 f8. 그러니까 최대는 a의 8-4의 제곱이고요. 최소는 a의 6-4의 제곱이야. 그래서 우리가 G2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G6이잖아. 밑에는 G6은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16a-4a가 돼서 12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나번 조건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4a 더하기 12a가 32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가 나를 통해서 fx를 완전하게 찾았네요. 2배의 x-4의 제곱. f6 물어봤으니까 여기 6 대입하면은 8.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에서 이 x의 범위가 제한됐을 때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정말 자주 등장을 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요새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아주 많이 엮이게 되는데 특히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잘 다룰 줄 아냐를 물어보는 유형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도 당연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개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몰라. 뭐 2개를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최대나 최소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미정 개수를 찾는 이런 유형도 이제 있는데 이거 2개를 섞어둔 게 사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미정 개수도 있고 그러면서 범위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제한됐을 때 최대 최소를 찾기, 그 다음에 범위가 제한됐을 때 개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개수를 찾아내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그 문항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유형 만렙에서 많은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유형 만렙 교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제가 예제만 붙여놨지만 유제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개념 루트의 연습 문제 또한 다양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예제에 대한 연습 문제, 이러한 예제에 대한 연습 문제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도 다음번엔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a이고 음수인,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거죠. 요 두 2차 함수는 이렇게 둘 다 위로 볼록인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같으니까 요 모양도 지금 모양도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f3은 g3이래요. 이 상태에서 hx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을 때는 f를 따르고 x가 3보다 클 때는 g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hx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일대의 함수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쪽에 있는 f라든지 이쪽에 있는 g라든지 다 여기 있는 점을 지나야 돼. 왜냐면 지금 3일대의 함수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gx는 이제 이렇게 원래는 점선으로 있는데 지금 hx를 보면 hx는 3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 각각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번 조건을 한번 봅시다. hx의 그래프와 y는 f0이 만나는. 자, f0이라는 건 여기 있는 점이잖아. f0. y는 f0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y는 f0은 이런 지금 직선이 y는 f0이 되는데 hx, 지금 hx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양이잖아. 각각의 모양은 같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만 이제 좀 평행이동된 위치만 다른 거야. 근데 어쨌든 이 hx와 y는 f0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딱 3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0이랑 4랑 12래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벌써 가번 조건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가번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야 됐냐 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요 F쪽에서는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Y는 F0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만나는 점의 부분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이렇게 딱 세 부분만 나오면서 전부 다 이렇게 양수 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2가 되는 상황을 만족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보면 두 실수 알파 베타,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대요. 이거에 대해서 y는 hx와 y는 2x-8 이 만나는 x점의 좌표는 알파 3 베타 이렇게 3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2x-8이 막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너무 여러 군데서 만나면 안 돼. 딱 3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중 하나는 하필 딱 3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2x-8이다 라는 건 일단 요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야. 요 점을 지나면서 2x-8이 딱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y는 2x-8 이런 식으로 돼서 요쪽,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요 점이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요 점의 좌표, 요 옆에가 10이고, 지금 요 베타는 뭐 1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점의 x좌표, 내가 방금 표시한 점의 x좌표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요 한 점은 지금 x좌표가 3이고, 그러면 일단 요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여기는 3,-2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 3 대입하면.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아까도 요거랑 비슷한 걸 봤었죠. 이 알파랑 베타가 다른 상황에서 더해서 6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다 라는 얘기인데 심지어 이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딱 3이다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와 베타의 정 가운데가 3이다 라는 얘기가 돼서 요 알파부터 3까지 요걸이랑 3부터 베타까지 요걸이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가 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와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도 똑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게 아까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랑 완전히 모양이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심지어 요 밑에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가 딱 2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똑같이 같은 모양의 2차 함수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요 밑에 있는 길이가 똑같아.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 이 모양을 딱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평행이동 시켰을 때, 지금 그림은 살짝 다르지만 이걸 평행이동 시켰을 때 딱 이렇게 정확히 겹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이랑 여기 2차 함수의 꼭지점, 이거 두 개를 딱 이어줘도 지금 그림은 살짝 어긋났지만 얘의 기울기도 2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이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 위에서 정확히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꼭지점 두 개를 연결해도 기울기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분석한 상태에서 이제 식을 좀 세워볼게요. 일단 요 점이랑 요 점이 높이가 같은데 4랑 10이었어. 그럼 요 가운데 위치는 뭐겠어요? 가운데 위치는 x는 8이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8, 요 꼭지점은 8, 얼마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아까 이 꼭지점은 0,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요 가번 조건에서 파악을 했었는데 0,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그냥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우리의 fx, 이 fx의 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인 2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니까 1차항의 개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쪽 오른쪽에 있는 gx는 일단 똑같이 뭐 ax제곱 요렇게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8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은 좀 스케일이 안 맞지만 요 높이는 16이 된다라는 거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딱 2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gx의 꼭지점의 좌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b에서부터 출발해서 16을 더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잠깐만 지울게요. fx는 요 위에다 일단 다시 적어놓으면 fx는 a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gx는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의 gx를 다시 적어보면 a의 x-8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 게 a랑 b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빨간색으로 바꿔봅시다.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요 점, 여기 찍은 점이 딱 4,b잖아요. 얘를 b라고 뒀으니까 여기 있는 점이 4,b 때문에 얘가 이제 4,b를 지난다. 요거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두 개를 알아야 a랑 b를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gx는 여기 있는 3,-2도 지나줘야 되죠. 3,-2를 지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자, 그럼 4,b 지난다 이용을 해주면 b는 16a 더하기 b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되니까 a라는 게 -1이다 라는 걸 우선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2를 지나니까 우리의 gx를 일단 다시 적어 볼 건데 gx는 a가 -1이니까 -x-8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6인데 요게 이제 3,-2 지나려면 -2는 여기 3 대입해보면 -25 더하기 b 더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b는 7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fx는 -x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gx는 여기가 7이니까 얘는 이제 23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봅시다. h-2 h-2는 지금 -2가 3보다 작으니까 얘는 f-2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h5는 g5를 계산해주면 되죠. f-2는 여기에 -2 대입해주면 3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게 3이 되고, 그 다음 G는 여기다가 이제 5 대입해주면 되니까 -9 플러스 23 돼서 14 따라서 17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서 서로 다른 4종목을 이제 신청하려고 해요. 각 요일마다. 그래서 일단 딱 2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 규칙을 만족을 하면서. 자, 그럼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월요일은 A랑 C를 신청하고 화요일은 B랑 D를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가지수를 세줘야 되는데 A 종목과 B 종목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에서 금까지 뭔가 두 종목씩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A 종목이랑 B 종목 선택할 수가 있고 A랑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A랑 D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랑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랑 D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랑 D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6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와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요일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답원 조건을 보면은 종목 B와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대. 그러니까 이 BC는 딱 한 번만 등장한다라는 거지. BC는 딱 한 번만 등장한다. 그게 지금 요 나번이랑 답원 조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B랑 C 이렇게 선택했다 하면 요 BC는 딱 한 번만 등장을 하는 거야. 다른 요일에는 요 BC가 오면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요렇게 B랑 C를 선택하는 요일이 딱 하루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일단 5가지가 있는 거야. 월에서 금. 그 다음 요게 이렇게 뭐 한 자리에 고정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다른 요일에는 뭐 A랑 C를 고르든 A랑 D를 고르든 B랑 D를 고르든 C랑 D를 고르든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요일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월에서 금 중에 그 BC를 선택하지 않는 금 중에 BC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적어볼게요. BC를 선택하지 않는 4일 동안에는 얘를 고르든 얘를 고르든 얘를 고르든 얘를 고르든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 AC를 고르는 게 뭐 며칠일지 모르겠어. X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뭐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AD를 뭐 Y번 고른다. 그 다음에 BD를 Z번 고른다. 그 다음 CD를 W번 고른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렇게 문자를 많이 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가번 조건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을 선택해야 된대. 각 종목별로 봤을 때 다 2일 이상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A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A 종목은 몇 번 선택이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요 AC를 X번, 그 다음 AD를 Y번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A 종목은 X 더하기 Y번, Y1 활동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4일 중에, 그러니까 남은 4일, BC가 선택되지 않는 남은 4일 중에 A 종목은 X 플러스 Y1 활동을 하는 거고요. B 종목은 여기 Z1만 활동을 하는 거지. B는 여기만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 C 종목은 며칠 활동하는 거야? C 종목은 X 플러스 W네. X 플러스 W1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D 종목은 며칠 활동하는 거야? Y 플러스 G 플러스 W1 활동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지금 A 종목도 2일 이상 선택이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Y는 2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1 이상이면 돼. 왜냐면 BC는 여기 요거 그 처음에 한번 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화요일 배정을 하면 B는 이미 한번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C도 이미 한번 활동을 하기 때문에 X 더하기 W도 1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 더하기 G 더하기 W 같은 경우는 2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요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4일 중에 AC X1, 뭐 AD Y1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는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X 더하기 Y가 2 이상이어야 되니까 G 더하기 W는 2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우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G는 1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은 크게 경우를 2가지로 나누는 거야. 크게 경우를 2가지로 나눠서 G가 2일 때와 그 다음에 G가 1일 때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G가 2다라는 것은 X 더하기 Y 더하기 W는 우선 2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또 2 이상이어야 되니까 W 같은 경우는 정확히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때는 W는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개 조건을 한번 봅시다. W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2개 조건은 X는 1보다 크다. 여기 0이니까. 그
그 다음에 y 더하기 z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가 그 2 이상이어야 되는데 또 정확히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x는 1 이상이다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 첫 번째 그 대분류에서 다시 첫 번째 상황을 보면 그 x가 1일 때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x가 2일 때가 있는 거지. 그럼 요때는 이제 y는 1이 되는 거고 요때는 y는 0이 되는 건데 그럼 뭐 1번이든 2번이든 y 더하기 z가 2 이상이다. 요거는 다 만족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x, y, g, w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x는 1, y는 1, g는 2, w는 0. 이제 요런 게 동그라미 1번 케이스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케이스는 요 똑같은 게 지금 x가 2, 그다음 y가 0, z가 2, w가 0. 이제 요런 케이스가 요 2번 케이스인 거죠. 1-2번 케이스인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요 동그라미 1번이라는 건 뭐냐면 AC를 한 번 선택, 그 다음에 AD를 한 번 선택, 그 다음에 요 BD를 두 번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요 BC를 선택한 요일을 빼고 나머지 4개 요일 중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 BD가 올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게 4C2가 될 거야. 4C2. 그렇지? 그 다음에 곱하기 남은 2개 요일 중에 한 번은 AC가 와야 되고 한 번은 AD가 와야 되니까 그 2개 순서가 바뀌는 2가지 하면 얘는 일단 12가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2, 0, 2, 0 봅시다. 얘는 AC를 선택하는 요일 2일, BD를 선택하는 요일이 2일인 거야. 그러면 그냥 요 남은 4개 요일 중에 2개 요일, 그러니까 AC를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나머지 2 요일은 자동적으로 BD가 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얘는 4C2가 돼서 6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요 G가 2일 때 그러니까 BD를 2번 고르는 상황에서는 가지수가 지금 12가지랑 6가지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총 18가지가 일단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G가 1일 때를 해야 되는데 G가 1일 때는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W가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가 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1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은 일단 요 W라는 게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봐서 W라는 게 뭐 0일 수가 있고 W라는 게 1일 수가 있겠죠. 그럼 W가 0이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X 더하기 Y는 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요 뒤에 0이다라는 걸 보면 X는 1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Y 더하기 Z는 2 이상이어야 되네요. 그럼 X가 1 이상이니까 여기는 1 또는 2 또는 3이 가능한 건데 그럼 그때 Y는 2, 1, 0이 되죠. 2, 1, 0. 근데 Y 더하기 G가 2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또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X, Y, G, W를 볼 때 요게 이제 1, 2, 1, 0이거나 아니면은 2, 1, 1, 0 이렇게 2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12가지라 그랬어. 그 다음 이거도 12가지가 될 거야. 왜냐면 여기 X가 2다라는 것은 요거 AC를 2번 온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4개의 요일 중에 2개의 요일을 일단 선택하는 게 6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1, 1이라는 건 여기 그 AD를 하루 선택하고 BD를 하루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남은 2개의 요일에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하는 그런 논리였죠. 6 곱하기 2. 그래서 1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W가 1일 때 한번 보자. W가 1일 때는 요때는 X 더하기 Y다 라는 게 2가 돼야 돼. 여기가 1이니까. 그 다음에 W가 1일 때 요 뒤에 있는 조건들 한번 보면 W가 1일 때는 이제 요거는 무조건 만족을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Y 더하기 Z가 1보다만 크면 되네요. Y 더하기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요것도 G가 1인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요것도 무조건 만족을 하네.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것은 그 x, y가 2만 되면 되는 건데 요거는 0, 1, 2가 되면 여기가 2, 1,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그러면 얘는 x, y, g, w 이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0, 2, 그 다음에 1, 1, 그 다음 2, 0 이렇게 되는 거고 z는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w는 1, 1, 1 요런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은 자 요거 2, 1, 1 요거 같은 경우에는 y 두 번, z 한 번, w 한 번 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4가지 요일에 요거 이제 12가지라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 요것도 똑같이 12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 한 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 한 번, y 한 번, g 한 번, w 한 번이야. 그러니까 AC, AD, BD, CD 그러니까 AC, AD, BD, CD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AC, AD, BD, CD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1번, 요걸 2번, 요거를 3번, 요거를 4번이라고 하면 여기 월, 수, 목, 금 중에서 이제 1, 2, 3, 4는 뭐 아무렇게나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4팩토리얼 그래서 그 24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 W2번 케이스에서는 여기 모든 가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2, 12, 12, 12 하면은 일단 48이고 72가 되겠지. 7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90이 되니까 45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살펴보겠습니다.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4c3은 4가 되죠. 2가 되니까 얘는 24 더하기 4가 돼서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등식에서 2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부등식은 우리가 18이 작거나 같다. 3x보다 이렇게 되니까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는 6, 7, 8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합은 2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렬 b를 구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 숫자 연립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지금 행렬이 4, 2, 마이너스 1, 4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두 개의 식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b라는 행렬은 이 행렬 빼기 이 행렬을 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3, 0, 9,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b라는 것은 1, 0,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되니까 모든 성분의 합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다 라는 얘기는 p1은 일단 2라는 거고요. 그 다음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라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p2는 3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의 px는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p1은 2다. 그러니까 2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 다음 p2가 3이다는 3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식은 a 더하기 b는 1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은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두 개의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a는 2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가 되고요. 그 다음 b는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px다 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지금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p3을 물어보는 거죠. p3은 9 마이너스 6 더하기 3 해서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중 7의 개수는 딱 한 개이다 라고 우선 했네요. 그럼 일단 요 세 자리 자연수를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가번 조건이 좀 껄끄러우니까 요 가번 조건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거예요. 일단은 a가 7일 때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만 7이고 10의 자리 숫자나 1의 자리 숫자는 절대 7은 아닐 때 요걸 한번 세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러한 조건 하에서 나번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이제 한번 꼬았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 a와 1의 자리 숫자 c 그러니까 a 곱하기 c가 이제 이거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얘기는 얘가 그냥 홀수다 라는 얘기. 홀수 a 곱하기 c가 홀수다. 요 조건을 약간 말만 바꿔서 준 거고 결국은 a도 홀수고 c도 홀수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첫 번째 케이스는 700, 그다음에 뭐 BC 해가지고 700 얼마인 숫자가 되는 건데, 일단 요 B 같은 경우는 7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중에 7은 아니어야 되니까 9가지가 있네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C는 홀수여야 되잖아. 홀수. C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 근데 7이면 안 되니까 1, 3, 5, 9 이렇게 4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36가지가 가능하네요. 1번 케이스는. 그럼 2번 케이스는 10의 자리 숫자만 7일 때, 요때는 100의 자리든지 1의 자리는 절대로 7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럴 때는 일단 여기 A랑 C는 각각 홀수여야 된다 했는데, 얘네 둘 다 7일 수는 없으니까 A로 가능한 게 4가지, 그 다음 C로 가능한 게 4가지 해서 16가지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C가 7일 때를 보면, 요때는 A라든지 B는 절대로 7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A는 홀수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7은 안 되니까 4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요 B는 아무런 그 조건이 걸려있는 게 없죠. 그냥 7만 아니면 되니까 9가지가 있기 때문에 36가지.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36, 36, 16 해서 88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워낙 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고, 이게 100의 자리를 정해주고 10의 자리를 정해주고 1의 자리를 정해주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뭐 고배 법칙, 이제 다시 말해서 순열을 이용을 해서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이런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져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아무 조건도 없이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짝수의 개수를 세시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경우를 세시오, 이런 식으로도 조건이 주어지는데, 다양한 조건 하에서 경우의 수를 세어보는 그런 연습이 중요하겠고요. 혹시나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계속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A에 대하여 다항식 fx를 이러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요렇게 주어진대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1차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차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러면 우리의 fx다라는 게 여기 있는 그 6x제곱을 잘 없애줄 수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요런 꼴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식을 써보면 fx를 지금 x-a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나머지가 이제 요렇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fx는 그 옆에서 좀 모양을 확정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다라는 fx를 지금 x-a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눈 거야.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그냥 숫자가 되는데, 여기 2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몫이 그냥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떠한 1차식이 되는데, 그 나머지가 아까 요렇다라고 했잖아. 그럼 저거는 모양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면은, 일단은 EFX라는 게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2q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다가 6x제곱 마이너스 4를 더해줘야 되니까 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2px 더하기 2q 마이너스 4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요게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우선은 우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 다음 더하기 2px 더하기 2q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플러스 6a 더하기 2p 요거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2q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 1창의 개수와 여기 1창의 개수,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이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p는 6a 플러스 2p다 라는 거에서 p라는 게 마이너스 6a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q라는 게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2q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q다 라는 건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4. 그러니까 q다라는 것은 3a 제곱 더하기 4다라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걸 얻어놓은 상태에서 이 뒤에 조건을 읽어볼게요. 요런 조건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일단 fx의 제곱 마이너스 2 fx 더하기 3이다 라는 식을 여기 있는 2차식으로 나눈 거야. 근데 요 2차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이걸로 나누면 지금 여기는 4차식이니까 몫이 어떠한 2차식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2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인수들이 잘 보이고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하고 5 한번 대입해 주는 게 좋겠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다 라는 게 요 부분이 다 없어지고 2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x에다가 그대로 5를 대입해 주면 f5의 제곱 마이너스 2f5 플러스 3이다 라는 것도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지금 잘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요게 지금 모양 자체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은 2다. 요거의 근이 지금 f-1이나 f5가 돼야 돼. 그런데 이거는 지금 t-1 전체의 제곱은 0이다가 되기 때문에 근이라는 게 1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이 f-1 아니면 f5였는데 저런 것들이 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f-1도 1이 돼야 되고요. f5도 1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아까 fx를 이렇게 뒀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플러스 q 요게 1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5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75 더하기 5p 더하기 q 요것도 1이 돼야 돼요. 그럼 요거 이항하면 여기 4가 되고 요거 이항하면 여기 76이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빼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6p는 마이너스 72 이렇게 되니까 p라는 게 일단 12가 돼야 되고요. p가 10이면 q는 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q가 16이니까 여기 두 번째 조건식에서 a제곱이라는 게 4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네요. 문제에서 fa제곱, 그러니까 f4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f4만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의 그 pq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fx 한번 적어봅시다.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f4 구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저거는 우리가 일단 2분의 1 x로 한번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이제 fx예요. 그러니까 fx의 x절편, 2차 함수 fx의 x절편이 하나가 0이고 여기 있는 거 하나가 4다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위에도 하나 그렸네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는 y는 mx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원점을 통과를 하니까.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L2의 방정식은 얘는 y는 m 뭐 x-4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넓이라든지 여기 있는 넓이를 다 문자로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밑변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다 문자로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에만 집중해 볼게요. fx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차 함수만 집중을 해보면 fx와 1차 함수의 교점이 c랑 a예요 지금.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mx 마이너스 4m이라는 거의 교점이 지금 c랑 a인 건데 요거 두 개를 잘 연립했다라고 하면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x 뭐 플러스 4m은 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더하기 4m는 0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요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라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1분의 여기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2m 플러스 4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분의 합이 2m 플러스 4. 그러니까 C의 X좌표랑 A의 X좌표를 더하면 2m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A의 X좌표가 4니까 C의 X좌표는 2m,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m.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직선과 fx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다 똑같아요. 요거랑 이제 mx의 교점의 좌표가 이제 O랑 B가 되는 거잖아. 교점이.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좀 약간 정리를 해줘야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잘 연립했을 때도 x좌표들의 합이 2m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럼 x좌표는 0이니까 요 b의 x좌표는 2m 플러스 4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b라는 것도 2m 플러스 4,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넓이들을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AD의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2m 플러스 4고 요 점의 좌표가 4였으니까 요 AD의 길이 자체는 2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AE의 길이는 4에서 2m을 빼줘야 되겠지. 여기 4에서 여기 2m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길이를 또 구해줘야 되는데, 저기 있는 길이는 이제 요거를 2차 함수에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 있는 1차 함수가 기울기가 m이잖아요. 기울기가 m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을 델타 x, 그다음 내가 모르는 길이를 델타 y라고 생각을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 m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요 델타 x가 4-2m이 되니까 델타 y다 라는 것은 그냥 여기다가 m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m 4-2m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m배의 4-2m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여기 BD 길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건데, 이 직각삼각형을 또 보는 거예요. 얘를 봐도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있는 길이만 알면 요 높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 밑에 저렇게 빨간 긴 길이 같은 경우는 2m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러니까 2m 플러스 4에다가 그냥 m을 곱하면 여기 있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길이는 지금 그러니까 m의 2m 플러스 4 뭐 이제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 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S1 S2 계산해 볼게요. S1은 AEC, 그러니까 요쪽 앞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에 4-2m의 m의 4-2m 뭐 요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2는 어떻게 돼요? S2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요 높이는 요거니까 여기는 m의, 그러니까 여기 제곱에 2m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네요. 그럼 S1 S2는 일단은 요거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 2-m 이렇게 될 테고, m의 4-2m 일단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약분해주면 m 제곱에 2m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 똑같이 m이 있으니까 일단 m을 묶어내보면 앞에서는 얘랑 얘만 남잖아.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도 돼. 그러니까 얘는 2m-4, 그 다음 여기는 m-2 이렇게 해도 이제 값은 변하지 않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도 그냥 1 곱한 거니까. 이게 좀 더 이제 계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2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 하나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m에 마이너스 12m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뭐 여기를 m, 그 다음에 여기 y축에다가 그냥 m이 x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런 2차 함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한 근이 0이고 한 근이 3분의 2인 요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다라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계값 자체는 언제 최대겠어요? 당연히 m이 3분의 1일 때 여기 최대값을 갖잖아요. m이 3분의 1일 때 최대다. m이 3분의 1일 때 최대다. 따라서 S1 S2의 최대값은 얼마냐? m이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또 3분의 1 넣으면 얘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P 곱하기 Q는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 이렇게 2차 함수 고난도 문항에서 단골이죠. 함수 위에서 어떤 길이나 아니면 이러한 넓이를 찾아서 주어진 식의 최대나 최소를 찾는 이런 것들은 고난도, 그러니까 고1에서 고난도 문항의 단골 유형이고, 이러한 능력들,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에서 길이나 넓이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계속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개념 루트 교재에서도 이렇게 함수상의 점들, 그 다음 도형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도형의 둘레의 최대를 찾는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넓이의 최소를 찾기 위해서 이 각각의 점의 좌표를 찾고 이러한 길이를 구해주고 이 높이도 찾아주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충분한 연습들을 우리 개념 루트 교재에서도 예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습 문제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9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지금 6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A1, A2, A3를 가지고 이러한 3자리 숫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 A4, A5를 가지고 이러한 2자리 숫자를 만들고, 그 다음 A6를 가지고 이러한 1자리 숫자를 만든대요. 그래서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의 배수였으면 좋겠고, A 빼기 B 빼기 C가 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A랑 B를 가만히 잘 보면 이 부분은 이미 5의 배수야. 100 곱하기 어쩌고 10 곱하기 어쩌고. 이 부분도 이미 5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조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A3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조건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A3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6이 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5의 배수인 부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돼. 이미 5의 배수인 부분들은 더하든지 빼든지 계속 5의 배수야. 근데 요걸 이제 살짝 변형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숫자 더하기 이러한 숫자, 그 다음에 이러한 숫자 빼기 이러한 숫자가 둘 다 동시에 5의 배수여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A3가 5의 배수라면 이 뒤에 것도 5의 배수면 요 두 개의 조건을 당연히 만족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A3가 5K 플러스 1꼴이라고 해봐. 5의 배수가 아니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그러면 이 위의 조건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5K 플러스 4꼴이어야지만 5의 배수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이러한 케이스에는 5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에서 5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인 수를 빼면 절대로 5의 배수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밑에 거의 모순이 되는 거지. 이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요 앞에가 5K 플러스 2꼴이면 요 뒤에 있는 숫자는 5K 플러스 3꼴이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빼서는 절대로 5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5K 플러스 3, 여기가 5K 플러스 2. 이때도 똑같고요. 5K 플러스 4, 5K 플러스 1. 이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숫자가 5의 배수, 5의 배수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A3는 1부터 8까지 중에 어떤 숫자니까 A3는 무조건 5여야 된다라는 걸 확정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5 더하기 A6 같은 경우는 5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5일 수가 있겠고 10일 수가 있겠고 15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1, A2, A3, A4, A5, A6 요 순서상을 가지수를 세줘야 되는데, 일단 A3는 5로 확정이고 두 개는 아직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요 뒤에 두 개의 합이 이제 5일 때가 있고 10일 때가 있고 15일 때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요 뒤에 두 개는 지금 일단 5라고 하면은 여기 1, 4일 수가 있겠고 2, 3일 수가 있겠고 3, 2일 수가 있겠고 4, 1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뒤에 두 개의 합이 10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는 2, 8 아니면 3, 7 4, 6 그다음에 6, 4 7, 3 8, 2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요게 15다. 뒤에 두 개의 합이 15다라고 하면 7, 8이 있을 수가 있겠고 8, 7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뒤에 두 자리를 정해주는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 12가지. 12가지 곱하기 요 각각에 대해서 뒤에 두 자리가 1, 4로 정해졌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5로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1, 4, 5는 쓴 거야. 그러면 나머지 5개 숫자 중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만 배치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뒤에 두 개가 2, 3일 때도 똑같고 3, 2일 때도 똑같고 가지수는 똑같아. 어쨌든 나머지 5개 숫자 중에 여기 있는 세 자리를 정하는 일렬로 배치하는 가지수이기 때문에 5P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60이 될 테니까
전체 계산의 결과는 7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2차 함수 fx는 일단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4,a예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a는 양수니까 꼭지점이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서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 올리는 케이스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x랑 hx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둘 다 직선, 그러니까 둘 다 1차 함수인데 y절편이 0,7이야. 그러니까 여기 0,7을 무조건 지나면서 요 gx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b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이제 만약에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요 기울기가 b인 요런 직선이 바로 g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hx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이제 요러한 그 직선이지. 요러한 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요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90도를 이루면서 0,7을 공유하는 요런 게 이제 h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fx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4,a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러한 2차 함수가 우리의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좀 복잡한 조건식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렇게 만든 이건 뭐 4차 함수겠죠. 여기가 2차고 여기가 2차니까 요러한 4차식은 이러한 꼴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좌랑 우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우변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변의 특징을 보면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해봐요. n이 1. 그럼 여기는 이제 3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 우변은 0이다. 요러한 4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우변은 0이다라는 4차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 뭐 알파랑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우변이 x-알파, x-베타, 또다시 x-베타, 또다시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사실상 두 종류만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n이 2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2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뭐 알파랑 베타랑 베타. 이렇게 근이 4개긴 하지만 어쨌든 두 종류만 있다는 거야. 알파랑 베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수만 있다라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좌랑 우가 똑같기 때문에 이 좌변에 있는 식이 0이다라는 4차 방정식을 풀어도 똑같이 근이 두 종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좌변에 있는 4차 방정식의 근을 보면 쟤는 fx-gx가 0이거나 또는 fx-hx가 0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fx는 gx가 되는 그러한 x들 또는 fx는 hx가 되는 그러한 x들이 바로 요 왼쪽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거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거나 두 종류의 값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을 때. 자, 근데 그게 실제로 되게 어려운 일인데 왜냐면은 지금 fx는 그냥 이런 2차 함수라고 했어요. 좀 다시 그려보면 지금 fx랑 gx가 같은 부분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에요. 그 다음 fx랑 hx가 같은 부분은 여기랑 여기에요. 그럼 자, 요쪽 가장 왼쪽에 있는 근을 뭐 알파, 그 다음 요 근을 베타, 요 근을 감마, 요 근을 델타라고 하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왼쪽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 딱 두 종류만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문제에서 주고 있는 조건인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딱 두 종류만 나올 수가 있냐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fx가 일단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0,7에서 이렇게 딱 접하고 여기 4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런 개형을 갖는다. 요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돼요.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 교점의 좌표가 일단 0이고 그다음 요 교점의 좌표는 뭐 뭔지 모르겠으니까 베타라고 하면은 지금 fx는 gx다. 요거의 그 근은 뭐가 되는 거야? fx는 gx다의 근은 0이랑 베타가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fx는 hx다. 요거의 근은 x는 0.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중근이니까 0이랑 0 해서 이제 0이랑 베타 이렇게 두 종류의 근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첫 번째 케이스일 때 지금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fx는 hx다. 근이 0이랑 0만 나와야 되는데 fx가 지금 4분의 1에 x-4의 제곱 더하기 a고요. hx는 마이너스 b분의 1 x 더하기 7 이렇게 되니까 이항을 해주면 플러스 b분의 1 x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의 근이 0이랑 0만 나오려면 요 앞에 있는 거의 식이 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 2창의 개수가 4분의 1이니까 그냥 4분의 1의 x제곱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식이 딱 4분의 1의 x제곱이 돼야지만 요거를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요거를 좀 전개를 해보면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4 플러스 b분의 1 x 마이너스 7 요게 이제 4분의 1 x제곱이어야 된다. 일단 요 상수항이 0이 돼야 돼서 a는 3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창의 개수도 0이 돼야 되니까 b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요것도 잘 만족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fx는 gx다. fx는 gx다는 여기 이제 똑같이 적어보면 일단 fx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a 요게 fx인데 요거는 gx다를 풀면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7은 0.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a가 3이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다 없어지네. a가 3. 그 다음 b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러한 2차 방정식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양변에 4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는 0 이렇게 돼서 x는 0이랑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잘 만족을 하는 거지. 베타가 10이다 라는 거예요. 베타가 10. 자, 그럼 요 1번 케이스일 때 요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사각형 ACDB. 그럼 ACDB를 지금 보면은 A는 일단 여기 0,7이 되네요. 요때. B 같은 경우는 2점인데 2점의 좌표는 지금 베타가 10이니까 10,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 0,0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베타가 여기는 10이니까 여기는 1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B의 값이 아까 2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0,7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상태로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X가 1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Y는 5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0이야. 그러니까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사다리꼴의 넓이 1번 케이스일 때의 사다리꼴의 넓이는 7 더하기 12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 10이 되네요. 10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요거는 일단은 95 이 사각형의 넓이는 9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말고 사실 이렇게 근을 두 종류만 갖는 거 근을 두 종류만 갖는 게 또 가능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였는데 얘를 이제 쭉 올리다 보면은 또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또 가능해요.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요 2번 케이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 그러니까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a 요게 이제 fx인데 fx는 hx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7이다. 그러니까 이항하면은 플러스 b분의 1x 마이너스 7이다 는 0. 요거의 근이 여기 지금 여기 알파라는 위치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죠. 요거의 근이 알파랑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 요쪽에서도 접해야 되니까 이제 똑같이 밑에다 적어 볼게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a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gx니까 gx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7는 0. 요거의 근은 이제 베타랑 베타가 되는 요런 케이스가 수 있죠.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식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근데 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이나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이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b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게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있는 2차 방정식도 d는 0이 돼야 되니까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것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일단 연립을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b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2의 제곱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b분의 1 마이너스 2라는 게 정확히 b 플러스 2거나 아니면 b분의 1 마이너스 2라는 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없어지면은 지금 b가 양수라고 했는데 요걸 만족하는 양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를 이항을 하면 여기가 4가 되고 양변에 b를 곱하면 1은 b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되니까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의 b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5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루트 5만 골라야지만 우리의 b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이건 아까 첫 번째 케이스였고, 그 두 번째 케이스일 때 우리의 gx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bx 플러스 7인데 요거의 기울기가 이제 루트 5 빼기 2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 hx 같은 경우는 요거의 기울기는, 일단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역수, 얘의 역수는 지금 루트 5 플러스 2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요 알파랑 요 베타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b가 루트 5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일단 b분의 1이다 라는 것은 루트 5 플러스 2가 되죠. 루트 5 플러스 2. 그러니까 지금 요 내가 방금 밑줄 친 그 2차 방정식은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5x 플러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4분의 1로 묶어내면은 x제곱 더하기 4루트 5x 더하기 어떤 상수 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 얘는 그냥 4분의 1에 x 플러스 2루트 5 전체의 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만 중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알파다라는 건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는 거야. 일단 요 밑에도 똑같아요. 요 2차 방정식은 지금 b가 루트 5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그냥 루트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상수는 일단 적당히만 적을게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주면 4분의 1로 묶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5 x 더하기 또 어떤 상수는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x 마이너스 2루트 5의 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돼서 우리의 베타는 또 그냥 2루트 5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5고 베타가 2루트 5일 때가 바로 요 두 번째 케이스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구해야 되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사다리꼴의 그 높이는 4루트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2루트 5, 요 점, 여기 그 직선들이 공유하는 점이 지금 0,7이 있잖아요. 0,7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x가 2루트 5 증가했어. 그럼 y는 몇 증가해야 되냐면은 기울기 곱하기 2루트 5만큼 증가해야 되겠지. 10 마이너스 4루트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만큼 이게 델타 y야. 근데 7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17 마이너스 4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 여기도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2루트 5 콤마 여기 h의 기울기를 지금 알잖아요. h의 기울기가 요거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라는 건 감소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기울기의 크기는 지금 방금 제가 네모친 부분만 보면 되죠. 그럼 여기 요 밑에 있는 길이가 2루트 5가 되니까 여기는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기울기의 크기에다가 2루트 5만 곱하면은 그게 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 높이는 2루트 5 곱했을 때 10 플러스 4루트 5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7에서 출발하니까 요점의 좌표는 17 플러스 4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케이스일 때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윗변의 길이는 지금 17 마이너스 4 루트 5, 그 다음에 요 밑변의 길이는 17 플러스 4 루트 5니까 더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하면 34예요. 34 곱하기 높이 4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는 68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일 때의 사각형의 넓이는 95, 두 번째 케이스일 때의 사각형의 넓이는 68 루트 5인데 이제는 이 이참수를 어떻게, 지금 요거의 꼭지점의 x좌표는 4였잖아. 이거를 어떻게 위아래로 이동하든지 간에 이 f가 g 또는 h랑 만나는 x좌표들을 모았을 때 이렇게 두 종류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파랑 베타 두 종류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 중에 가장 큰 게 요거, 두 개 중에 가장 작은 게 요거잖아요. 그럼 최대 더하기 최소는 95 더하기 68 루트 5가 되니까 p 더하기 q의 값은 95 더하기 68만 해주면 되네요. 따라서 16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발상하는 부분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았던 시험인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들, 결국은 반복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어려운 문항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개념 루트 교재로 충분히 반복 학습할 수 있었기에 개념서 한 권으로 1등급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알찬 교재인데요. 저 또한 최근에 교재를 활용해본 사람으로서 카수박이 생각하는 개념 루트만의 특별한 장점 3가지를 소개해드린 뒤 구독자 교재 증정 이벤트 참여 방법 안내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서 단 한 권으로도 내신과 모의고사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유형의 문제를 수준별로 많이 수록해서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부터 잘하는 학생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개념 루트 교재가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공부할 때 예제와 연습문제 1, 2단계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발전 예제와 특강, 연습문제 3단계 위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전국 내신 기출문제를 포함함으로써 이 개정교육과정의 최신 경향 또한 완벽히 반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항들도 다수 포함해서 학교시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와 수능 대비에도 완벽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념을 쉽게 서술하면서도 실전에 적용하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겠죠. 개념 루트에 소개된 개념들은 교과서 발행사 비상교육의 노하우가 담겨 있어 쉬운 설명은 물론이고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고려되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예로 조합 단원에 이러한 공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증명은 앞에서 배운 공식으로,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조합 자체의 뜻을 잘 해석해보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의 방식이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사실 뒤쪽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앞으로의 문제풀이에는 훨씬 좋습니다. 역시나 개념 루트 교재에서는 조합 자체의 뜻을 해석해보는 방식으로 설명해서 학습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예제로 개념서와 유형서 간 연계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개념서가 예제는 4문제인데 유형은 10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형서에서 유형을 추가로 공부해야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요. 개념 루트는 예제를 세분화하고 각 소단원의 후반으로 가면서 여러가지 응용 상황에 대한 예제도 다수 배치해서 개념서 학습 후에 유형서로 넘어가는 학습 시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기가 좋습니다. 개인의 학습 상황에 따라 본인이 잘하는 유형은 개념 루트 상의 문제들로만 반복 학습을 하시고 본인의 약점 유형이다 라고 하면 개념 루트와 연계되는 유형 만렙 연계 문항까지 반복 학습함으로써 개념 루트와 유형 만렙 한 세트만으로도 고등수학 전체를 약점 없이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재 상시 구매 페이지는 영상 더보기에도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구독자 교재 나눔 이벤트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은 2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본 영상에 개념 루트라는 단어를 포함한 댓글을 달아주시고 두 번째로 교재 선택, 원하는 배송지 등을 입력하는 네이버 설문 폼이 있습니다. 본 영상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를 두었으니 설문 제출까지 하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20명의 구독자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9월 3일 수요일인데요. 지금 시점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9일 자정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선정자는 9월 11일 목요일 정오에 채널 게시글과 개인별 대댓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해설 중 궁금하신 점 또한 언제든 댓글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하나씩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